안녕하세요. 아트 카운셀러 이한입니다. 드로잉을 할 때, 특히 야외에서 스케치 여행을 할 때 알면 좋은 3가지 요령에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 드로잉이에요. 드로잉. 저희 바닥에서는 크로키라고도 많이 하는데 보통은 또 드로잉이라고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로잉은 선을 쓰는 예술입니다. 선. 소묘가 아니에요. 선으로 끝내는 예술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으로 한 예술을 많이 해봤습니다. 언제 했냐면 사인할 때 했죠. 사인. 그래서 선을 쓸 때는 끊기지 않게 자신감 있게 그리셔야 합니다. 선을 쓸 때 예를 들어 직선이 있고요. 직선 뭐 어깨로 써야 되고, 이거 뭐 이렇게 미술 시작하면 어깨로 쓰고, 선 연습하면 뭐 1000번 합니다. 그죠? 선 연습은 왜 시킨지 모르겠어요. 미술 학원 가면 이거를 뭐 일주일 동안 계속 선 연습만 하고 가로 세로 막 했어요. 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안 시킵니다. 이거 뭐 굳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요령이 있어요. 선을 쓸 때는 정말 자신감 있게 써야 됩니다. 근데 안 좋은 선을 먼저 예를 들면요. 옛날에 이렇게 제 기억엔 초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만화를 좀 좋아하는 학생들 막 따라 그리면서 그림이 많이 늘잖아요. 근데 만화를 막 그리는 이런 친구들 보면 이렇게 폼 잡고 그래요. 이렇게 막 선으로 막 기분에 막 드래곤볼 뭐 이렇게 베지터 그리고 막 머리도 막 폼 잡고 그래요. 이런 선 기억나시죠? 자기 멋에 그리는 와 그렇게 막 돌려가면서. 근데 이런 선은 굉장히 안 좋은 선이에요. 제대로 안 배웠다는 티를 그대로 내는 아마추어 티를 내는 선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이고, 털을 실제 그릴 때나 이렇게 써야 돼요. 그 이외에는 자신감 있게 한 번에 놔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만화가들 보시면요, 한 번에 그립니다. 한 번에 끝나게. 제대로 된 드로잉은 한 번에 끝내는, 덧칠하지 말고 한 번에 끝.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잘 그리는 걸 요구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똑같이 그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뭐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요. 대신에 자신감 있는 드로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그리진 못해도 매력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잘 그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 학생들에게. 하지만 매력적인 그림은 굉장히 중요해요. 매력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되게 안 좋은 그림. 못 그리더라도 개성있고 자신감 있는 드로잉을 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이 가다 끊기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 끊기면요, 소심하게 이렇게 덧칠해서 이렇게 막 이어요. 막. 자,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없는 모습인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끊긴다. 근데 이어서 만약에 한다면 하나 요령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손구멍을 남기고 이렇게 이어서 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지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끊긴다는 느낌은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선이다. 그래서 사인하듯이 한 번에 나오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못 그리더라도 자신감 있게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지키기가 엄청 어려운 게 문제죠. 잘 그리라고 요구한 게 아닌데 자꾸 잘 그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다듬다가 못 그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력도 없게 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가 구도예요. 구도. 구도라는 거는 한 화면 안에 어떤 사물을 어떤 크기로 그리고 어떤 각도로 보여줄 건가 문제입니다. 어떤 걸 더 크게 그리고 어떤 걸 작게 그릴 건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의 문제인데,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요. 혹은 사진을 많이 찍던가. 근데 사진 많이 찍는다고 해서 뭐 좋은 구도 나오는 법도 없고, 좋은 구도를 많이 보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해야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무조건 많이 사진을 본다, 좋은 그림 많이 본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만약에 이걸 그린다면 나는 어떻게 응용할 건가, 이거를 응용해서 이 구도를 써봐야지 해야 늘어요. 자기 걸로 돼요. 무조건 좋은 거 많이 본다고 된 건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거 미술학원 가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 돼? 그럴 순 없죠. 그건 좀 힘듭니다. 딱 정해진 공식을 가르치죠. 학원에 가면. 이거 입시미술 비하한 건 아니고, 저도 입시미술 강사였는데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쨌든 이건 어느 정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들은 영상을 만들면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구도는 되게 중요한데 성공의 50%를 결정해요. 와, 이거 그럼 어떡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50%면 구도를 잡기 전에는 항상 이게 진짜 좋은 구도인지 신중하게 선택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의 요령이 또 있다면, 처음에 구도 잡기 전에는 볼펜의 끝을 잡고, 그 연하게 나오죠. 연필도 강력히 조절돼요. 뒤에 잡으면 연하게 나오고, 가까이 잡으면 진하게 나오고, 뒤에를 잡고 이렇게 연하게 어느 정도 그래야지 계획을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잔선들 어떻게 해요? 못 지우는데. 그러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거 상관없어요. 잔선도 하나의 멋이에요.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진하게 이렇게 그으면 이것도 하나의 멋이 돼요. 잔선도. 하지만
잔선이 너무 진해버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구도의 요령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보고 그걸 따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좋은 예시만 몇 개 들면, 아무리 좋은 작품을 남기더라도 아주 자세히 잘 그렸어요. 그런데 너무 작게 그려서 뭔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막 열심히 그려요. 하나의 습관인데 어떤 사물을 그리더라도 작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성격이에요. 정말 신기한 건 그림 그릴 때도 자신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뭘 그려도 항상 잘려요. 잘리게 그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성향이에요. 좀 편견이기도 한데 다 그렇다는 법 없어요. 좀 약간 성격이 좀 소심한 사람들이 좀 작게 그립니다. 그리고 좀 대범하게 좀 겁없는 사람들이 크게 그려요. 저는 약간 보통이 좀 약간 작게 그린 편이었어요. 제가 좀 소심한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이제 자신의 성격 특징을 알고, 난 항상 크게 그리는 습관이 있어, 작게 그리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이번 좀 크게 그려 노력해야겠다. 난 너무 잘리게 그리니까 좀 화면을 최대한 넣고 작게 그리려고 노력해야겠다. 자기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구도 잡을 때는. 구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어려운 구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이도 어려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시가 들어간 거, 옆면, 윗면, 그 3면이 다 들어가 보이는 거는요, 이게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왜냐면 투시도 맞춰야 되고 좀 어려워요. 근데 쉬운 구도는 평면적인 거, 예를 들어 건물이 딱 있으면 창문 있고 옆면 안 그려도 되는 구도, 그럼 굉장히 쉽게 잘 그려 보이게 나옵니다. 그 구도도 무조건 어려워 보이는 구도가 좋은 게 아니라 쉽게 그렸는데도 임팩트 있어 보이는 구도가 있어요. 구도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하나하나씩 이런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묘사예요. 묘사. 우리 문학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상황 설명을 하는 걸 묘사라고도 하죠. 그림에서도 묘사라는 말을 씁니다. 묘사라는 거는 어떤 사물을 그릴 때 그 사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학교 미술실에 가면 옛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석고상들, 아그리파 줄리안 같은, 비너스도 그렇고요. 그림 좀 배우는 학생들이 머리카락을 엄청 디테일하게 파는 걸, 우리 바닥에 머리를 판다고 합니다. 그린 거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순간 굉장히 위축되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릴까? 그런 게 묘사예요, 묘사. 근데 그런 거, 물론 그런 속고수며 머리카락을 잘 그리는 거는 어느 정도 요령이 필요하죠.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묘사의 원리를 보면 잘 그린다, 못 그린다 개념이 없어요. 묘사를 하냐, 안 하냐 차이예요. do or not. 묘사,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물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빨래집게가 있어요. 빨래집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빨래집게를 이렇게 형태만 딱 그립니다. 그래요. 이게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끊어진 것까지는 그려야겠죠. 이걸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묘사를 하고 세상에 대한 관찰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이제 끈기가 필요하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안에 있는 스프링을 이렇게 그려요. 그립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여기 손잡이가 있죠. 이렇게 마찰이 되도록 안 미끄러지도록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거 그리는 순간 빨래집게스러워지네요, 점점.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 옆면이 좀 보입니다. 제가 기준으로는 밑면이에요. 살짝 보이고 여기도 약간 면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약간의 옆면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안에 면도 보이네요. 이제 그리는 순간 이게 점점 디테일해 보이죠. 여기도 옆면 보이네요. 아까 처음에 그냥 형태만 그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그리고 이게 면이 한 면으로 된 게 아니라 둥글게 끊기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요. 어떤 물체든지 약간 둥글게 이 면이 넘어갑니다. 이런 거를 산리과에서 알값이라고 하는데 우리 바닥에선 그래요. 이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묘사란 건 이런 겁니다. 뭔가를 세심하게 하는 거. 근데 이건 좋은 예시는 아니에요. 그 옆면을 보면 윗면을 가지고 형태를 그냥 단서 끝내는 사람이 있고 이거 하나하나 직접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솔직히 지금 이거 제가 형태 다 틀렸고요. 저 이거보다 원래는 잘 그려요. 근데 이걸 예시를 보여주고 대충 그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다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것도 그렇고 누구나 눈은 똑같이 달려있고 다 똑같이 보입니다. 시력에 문제 있는 사람 아니면. 근데 무슨 차이냐면 이거를 귀찮아서 이때까지 안 그린 거예요. 그림 그린 사람들 비해서 내가 뭔가 그리려다가 이게 너무 귀찮아요. 연필도 이거 줄 무늬 그린 게 너무 귀찮죠. 이거를 하나하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끈기 있게,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이 펜을 그린다면 자, 이 글자 마하펜 할 때 이거 펜을 써야죠. 묘사할 때 두께도 만들어줘야 되죠.
무늬글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게 좋죠. 예. 투명한 철이 그리면 좋죠.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묘사는 잘 그리냐 못 그리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냐 안 하냐 차이예요. 이런 거 보이는 순간 나 그림 못 그린 사람이니까 원래 그린 사람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안 그렸던 것 뿐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그리다 보면 의외로 시간은 어차피 똑같이 지나가고 하면 점점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누가 빨리 쉽게 그렸네? 나름 괜찮아 보이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묘사라는 건 시간이 많이 좀 걸리죠. 드로잉을 오래 한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10분 이상, 15분 이상 자세하게 그릴 때는 묘사를 하는 게 좋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묘사는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선은 자신감 있게 끊기지 않게 사인하듯이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구도입니다. 구도는 쉬운 구도를 선택하는 게 좋죠. 3점 투시 여러 면이 보이는 것보다 한 면만 보이는 그런 거. 너무 잘려도 안 좋고 중요한 물체 잘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안 좋고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점점 하면서 요령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묘사 는 아주 자기가 보이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요령도 없습니다. 요령 따위는 없어요. 그래서 묘사할 때 제가 옛날에 학생들 가르칠 때 자기 체면 걸라고 했어요. 나는 변태다. 묘사는 변태스럽게 그린 게 중요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 뒷이야기 말씀드리면 뒷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 학생 가르칠 때 묘사를 기막히게 잘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뭐 하나하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를 막 주름 하나 다 그리고 막 그래요. 막 반짝이는 뭐 이렇게 질감 효과도 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변태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들은 변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치면 하세요. 나는 변태다. 세상을 변태적으로 바라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잘 그릴 수 있다기보다는 잘 그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사할 때는 귀차니즘을 없애버리고 나는 변태다 생각하고 그리시기 바랍니다. 말 길어졌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